안녕하세요, 쥐야TV입니다. 오늘은 1111화에서 펼쳐지는 조로 대 나스조로, 그리고 다이아몬드 능력을 가진 나스조로를 패는 조로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알라바스타 편에서 조로는 싹둑싹둑 열매를 먹은 온몸이 강철인 미스터 원을 상대합니다. 다만 당시 강철을 베지 못하던 조로는 미스터 원을 상대로 패배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죠. 하지만 조로는 생사의 기로에서 코우시로가 말해준 사물의 호흡을 깨닫고 사자의 노래로 미스터 원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미스터 원은 쓰러지며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라도 뵐 건가? 대사 하나하나의 떡밥을 남기는 오다쌤인 만큼 미스터 원의 다이아몬드라도 뵐 건가라는 대사는 추후에 조로가 다이아몬드를 뵐 거라는 떡밥으로 추정됩니다. 실예로 12년 전 조로는 연분소드, 즉 불을 자르는 검을 갖고 싶다 했고, 와노쿠니에서 조로는 불을 가르게 되었죠. 즉 다이아몬드를 뵐 거라는 대사는 조로가 언젠가 다이아몬드를 뵐 거라는 떡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현재 미스터 원처럼 몸의 경도가 강철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몸의 경도가 다이아몬드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는 바로 흰수염 해적단의 조지이죠. 조지는 반짝반짝 열매 능력자로 몸을 다이아몬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즉 조지는 현재 조로가 다이아몬드를 벤다는 떡밥에 가장 적합한 자라는 거죠. 다만 흰수염 해적단은 이미 루피 해적단과 너무나도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조로가 갑자기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 중 한 명이 조지를 베는 건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로는 언제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벨까요? 저는 이에 대해 현재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로가 다이아몬드 떡밥을 회수하는 첫 번째 가능성은 해루석입니다. 해루석의 경도는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합니다. 몸 길이 30m의 바나나 악어가 해루석으로 만든 감옥을 물어도 흠집은커녕 이빨만 나갈 정도이며, 골디로저와 어깨를 나란히 한 대외적인 시키, 콜로세움 역사상 최강의 검투사 키로스도 다리에 해루석 사슬이 채워지자 사슬이 아닌 다리를 자르고 탈출했죠. 게다가 드레스로자에서 해군 대장도 뵐 수 없던 세장을 막았던 건 해루석으로 만들어진 스마일 공장이었습니다. 즉 해루석은 그 어떤 무엇보다 단단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해루석의 경도는 이미 밝혀졌다는 겁니다. 애니스 로비 편에서 CP9은 해루석이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렇죠, 해루석의 경도는 다이아몬드 정도라는 거죠. 만약 그 어떤 누구도 베지 못한 다이아몬드 경도의 해루석을 조로가 베는 장면이 나온다면 조로의 다이아몬드 떡밥이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조로의 다이아몬드 떡밥 두 번째는 오로성 나스조로입니다. 예전부터 말하던 가설로 저는 조로와 나스조로가 대결을 펼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떡밥은 나스조로가 최상 명검인 초대기차를 가진 걸로 추정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오로성의 이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로성의 이름은 태양계 행성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힌두교에는 태양계 행성을 상징하는 9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 중 토성은 사파이어입니다. 그런데 토성을 상징하는 오로성 세턴이 만든 병의 이름은 청웅린으로, 청웅린이 걸린 본의를 보고 쿠마는 파란 보석, 즉 사파이어 같다고 말해주었죠. 즉 태양계 행성이 상징하는 보석들이 태양계 행성의 이름을 가진 오로성과 떡밥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비너스, 금성을 상징하는 에단바론 V 나스조로와 연관되어 있는 보석은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스조로는 추후 조로가 배워야 할 다이아몬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나스조로가 조로가 추후 뵐 다이아몬드 떡밥 중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나스조로의 능력은 다이아몬드 강도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물론 나스조로가 들고 있는 최상명검 초대기철이 다이아몬드의 경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미호코의 공격은 다이아몬드의 강도를 가진 조지를 베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조로가 다이아몬드 관련 능력을 가진 나스조로를 쓰러뜨리면서 세계 제1의 검호 떡밥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저는 1111화에서 조로와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1106화에서는 도리와 브로기가 등장했습니다. 116화에서 도리와 브로기가 처음 등장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116화, 1106화 오다쌤이 노린 걸로 보이죠. 그래서 제가 주목한 건 1111화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111은 조로에게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조로의 생일은 11월 11일이며 조로의 현상금은 11억 1100만 베리입니다. 더 나아가 조로의 고향 이름이자 가문 이름 시모츠키 가문에서 시모츠키는 11월을 상징하죠. 이처럼 오다쌤은 계속해서 조로와 11을 엮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1111화입니다. 3월 초에 1109화가 공개된 만큼 1111화는 적어도 3월 중순 혹은 4월 초에 공개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날짜가 중요하다기보다 중요한 건 1111화의 내용이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1111과 조로가 엄청나게 엮여있는 만큼 1111화에서는 조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다만 혹자들은 의문을 제시할지 모르는데, 만약 제 가설대로라면 나머지 밀짚 모자의 특단 생일에 맞춰서는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냐고 질의할 수 있습니다. 루피의 생일 5월 5일 55화, 나미의 생일 7월 3일 73화 등등 나머지 밀짚 모자의 적단의 생일에서 각 선원들의 주요 스토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밀짚 모자의 적단의 생일은 초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피, 나미 및 나머지 밀짚 모자의 적단의 생일이 공개되기 전 55화, 73화가 공개된 만큼 생일을 상징하는 루피, 나미 및 밀짚 모자의 적단의 이야기가 나오기에는 애매했다는 거죠. 분명한 건 1010화에서는 조로가 폐양색으로 카이도를 베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지만 1111화에서는 조로의 활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다만 오로성이 나오기 전 상황에서 조로가 1111화에서 활약할 내용은 조로가 루치를 이긴다 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념비적인 1111화에서 조로가 루치를 이기는 내용이 나오기에는 너무하죠. 그래서 저는 조로의 시모츠키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추후 조로의 상대로 추정되는 오로성 나스조로가 에그헤드에 나타난 만큼 1010화에서 조로가 카이도를 상대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1111화에서는 조로가 오로성 나스조로를 상대로 활약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최근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오로성은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끝날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번 에그헤드에서 오로성의 진짜 강함은 잠깐 나올 거라는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조로와 나스조로 대결이 잠깐 나올 거라는 겁니다. 1111화에서 말이죠. 현재 오로성은 지옥에서 온 악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부는 괴수로 변한 오로성을 보고 말했습니다. 설마 세계의 정상에 지옥이 있을 줄은. 반대로 조로는 킹을 쓰러뜨리고 말했습니다. 되어주겠다 이거야, 지옥의 왕이. 이처럼 조로와 나스조로의 대결 떡밥은 귀철, 다이아몬드 떡밥을 넘어 지옥에서 온 악마와 지옥의 왕이 되려는 조로까지 있죠. 분명한 건 오로성은 현재 사왕급의 강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사왕 이상의 힘을 가진 나스조로를 조로가 쓰러뜨린다면 세계 제일의 거무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한 건 미호크는 하계 세계 제일의 거무일지 모르지만 나스조로는 하계를 넘어 진짜 세계 제일의 거무일 확률이 높죠. 아마 추후 둘의 대결에서 조로의 다이아몬드 떡밥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